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토치3D입니다. 트림시트 기초편 SF박스 강의를 마무리한 후에 다음 강의로 어떤 걸 제작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받고 또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역시 배경 씬 작업에 대한 니즈, 그 중에서도 중세풍 스타일라이즈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았어요. 아무래도 원신풍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쪽 니즈에 맞춰가지고 강의 예제를 제작을 하면서 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준비 외에도 회사 일이라든가 또는 뭐 학원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그 사이에 크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진 감도 있는데요. 그래도 강의 녹화를 위한 충분한 분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는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트림시트 중급편 스타일라이즈 미디벌 하우스 크리에이션이며 그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중급편 시작에 앞서서 안내를 드리자면, 이제 기초편인 트림시트 워크플로우 SF 박스 모델링을 반드시 선행학습 해주시길 매우 권장드려요. 특히 요 박스 모델링 과정을 보지 않고 이 중급편부터 진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다 봐주시길 권장합니다. 버텍스 노멀 에디팅이나 UV 언랩 관련해서는 중급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냥 스무스한 느낌으로 휙휙 넘어갈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감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학습을 해주셔야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정보들을, 더 필요한 다른 정보들을 더 많이 흡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진행하기보다는 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워크플로우가 뭔지 짚어드리는 강의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버텍스 하나를 땡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마지막 픽셀까지 하나 터치하는 그런 식의 강의로 진행되면은 당연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도 있고, 분량이 어떤 식으로 그런 분량들이 제작이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짚어드리는 형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대신 이제 이런 거죠. 물론 이런 A to G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런 필요한 워크플로우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딱 짚어드리고, 그것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숙련을 하신다면 이제 개개인들이 그런 어떤 원화 이미지를 보고서 건물을 제작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죠. 이제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들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자, SF 박스죠. 기초편에서 다뤘던 예제 모델링입니다. 로우 폴리곤 모델링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뤄봤고요. 트림시트 워크플로우에서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제일 중요한 최악의 복병이 바로 버텍스 노멀 에디팅이에요. 요거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트림시트로 만들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이 되거나 이론상 지브러쉬를 완전히 대체해버릴 수 있는 수단이 되거나,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다뤘었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트림시트 제작하는 것도 해봤었고, 그리고 트림시트에 맞춰서 UV를 펴서 매핑을 하는 과정도 거쳐봤었고, 그리고 언리얼 엔진으로 넘기기 전에 3D 맥스에서 미리 쉐이더를 제작을 해가지고 언리얼 엔진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보일지에 대한 그런 시각화 과정도 우리가 한번 거쳐봤죠. 텍스처링 최적화를 위해서 단색의 트림시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에다가 버텍스 컬러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내기 위한 이런 사전 작업을 했고, 그리고 베이크급 디테일을 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제 베이크한 것이 아니라 트림 시트이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감이 있는 메쉬 AO를 낼 수가 없죠, 텍스처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본체에다가 버텍스 알파 채널에다가 베이크하는 과정도 우리가 거쳐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가적인 디테일을 내서 그런 베이크 워크플로우 이상의 디테일을 내기 위해서 데칼 시트를 제작을 하고 디퍼드 데칼 작업도 같이 한번 병행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엔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이런 최종 아웃풋을 내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찍어 봤었죠. 자, 중세집 모델링 또한 요 앞에서 되짚어 본 것들을 모조리 총동원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SF 박스로부터 규모만 매우 거대화되고 확장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앞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작해 볼 예제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제작하게 될 예제예요.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틈틈이 만든 집이고요. 사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온전한 마을 구축이나 뭐 실내도 제작을 해보고, 그리고 터레인까지도 해가지고 뭔가 좀 처리는 더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저도 현생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요 정도까지 수준이라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응용을 해서 개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하나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용하게 될 툴은 지난 기초편하고 동일해요. 뭐 굳이 추가됐다면 포토샵 하나 더 추가된 정도예요. 3D Max랑 그리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포토샵, 그리고 언리얼 엔진 5 이렇게 네 가지 툴만 딱 쓸 거고요. 그 외에 다른 툴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아요. 역시 지브러시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뒤에서 만든 요 이미지에 들어가는 모든 디테일들이나 프랍들이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트림시트로만 제작을 한 거지, 그런 하이폴리곤 작업이나 또는 지브러시 작업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아예 하지 않고 순수하게 요 네 가지 툴만 사용해서 제작을 한 집입니다. 이번 중급편은 이제 순서를 약간 변경을 했어요. 지난 기초편은 차근차근히 스텝을 밟는 느낌으로 좀 더 수월하게 배우기 위해서 구성한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실전 또는 실무 스타일에 가까운 순서로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실무 스타일로 진행을 하려는 이유가 트림 시트를 극한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공정을 거쳤을 때 이 작업물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생산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강의 특성상 정말로 실무 속도로 작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 동영상 강의 타임 내에서도 뭔가 실시간으로 쭉쭉 완성이 되어가는 뭔가를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빠른 흐름 느낌으로 작업이 되는구나 라고 좀 감을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실무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그러면은 이 집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냐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밖에 쓰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씩 3, 4일 정도 써가지고 총 4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16일 곱하기 3시간 정도를 하면 돼요. 그 정도 시간 안에 완성을 했고요.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렇다고 40시간까지 걸린 건 아니고 20 몇 시간에서 30 몇 시간 사이쯤 작업한 분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정으로는 모델링이 아닌 텍스처부터 제작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트림 시트가 모델링부터 하기보다는 텍스처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속도적인 면에서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진 텍스처만 가지고 향후에 모델링이 되어야 되는 프랍들에 대한 그런 UV 스타일이나 또는 형태적인 디자인의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텍스처라는 제약에 맞춰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적은 트림 시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리미트를 거는 느낌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바로 트림 시트 제작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재질, 돌 재질, 쇠 재질, 그리고 뭔가 기타 프랍을 위한 트림 시트들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제작을 할 거고요. 요게 완료가 된 시점부터 로우 폴리곤 모델링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기할 사항이 있는데요. 로우 폴리곤을 모두 제작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SF 박스 때는 로우 폴리곤 다 끝내고 나서 텍스처링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다 제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로우 폴과 UV 과정과 그리고 버텍스 노멀 에디팅 세 가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전에서 프랍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공정의 순서를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바꾸어서 진행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속도가 확실하게 붙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과정이 하는 내내 뒤죽박죽으로 섞여가지고 어떤 프랍을이나 건물을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쉐이드 프로토타이핑 또한 이런 벽 작업하는 과정에서 바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버텍스 컬러 블렌딩 같은 걸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넘기기 전에 3D 맥스에서 먼저 시각화를 하고 블렌딩을 했었을 때 이제 보여지는 그 예상치를 먼저 가늠하는 작업을 맥스에서 바로 진행할 겁니다. 버텍스 컬러 작업만 이 앞에 있는 모든 공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진행을 하게 돼요. 얘만 맨 나중 작업이 되고요. 요거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넘겨서 그런 쉐이더 처리나 룩 디벨롭먼트 같은 후보정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작하게 될 프랍의 타입은 이렇게 총 6개인데요. 뭐 집, 결국 뭐 집이죠? 집 제작하고, 그리고 이런 오크통 병 항아리 같은 이런 프랍들을, 소도구들을 제작하고, 박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일류조차도 다 트림 시트거든요. 요런데 오렌지 있는 요 뚜껑부터 해서 여기 꼬다리, 그리고 여기 뭐 오렌지 있는 주름이라든가 약간 요런 것들 흔적들이 있는데 요것도 전부 다 트림 시트예요. 그래서 요 과일류도 그렇고, 그리고 요 식생 담증 있는 트림 시트는 아니지만 근데 단 하나의 식생 텍스처에 최대한 많이 패킹을 해가지고 이제 매핑을 하는 과정으로 갈 거고, 그리고 요것 또한 버텍스 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컬러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이런 낙엽처럼 빛이 바래버린 식생이라든가 또는 파릇파릇한 식생이라든가 그런 베리에이션이 자연스럽게 가능하죠. 텍스처로 컬러를 미리 잡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베리에이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식생이에요. 그리고 천 같은 경우도 이제 버텍스 페인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찢어버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천도 그냥 미리 텍스처로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은 뭐 배치할 때마다 다 똑같은 형태의 텍스처가 그 천이 나와 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의 찢어짐을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 가지고 내는데, 대신에 그렇다고 이제 그냥 버텍스 컬러로 알파를 뚫어버리기만 하면은 요 끄트머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평평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버텍스 컬러를 통해서 지워버리는 요 끝의 흔적에서 그런 이런 천의 구겨짐이나 또는 그 천 끝에 있는 그런 볼륨감들의 노멀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쉐이더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도 제작을 할 건데, 나무조차도 이제 스피드 트리 같은 부가적인 툴을 쓰는 게 아니라 3D 맥스에 있는 그런, 보통 이런 거를 리니어 프로시저 뭐라 그래야지, 리니어 프로시저 워크플로우라고 그러는데, 보통 리니어 프로시저 워크플로우라고 하면은 스택 베이스 워크플로우를 그렇게 지칭하긴 해요. 그 3D 맥스에서 스택을 쌓아가면서 만드는 방식. 그리고 논 리니어 프로시저 워크플로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드 방식이죠. 근데 이제
맥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논 리니어 방식이 아니라 리니어 방식, 선형이다 보니까 차곡차곡 쌓는 구조로 가서 확장성이 미묘하게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리니어 프로시저만으로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무 같은 거를 좀 자동 생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 트리 같은 거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럼 나무 같은 거를 어떻게 손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같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나무도 좀 추가를 해봤어요. 자, 뭐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뭐 마무리는 아니고요. 이제 실제 예제를 따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제작한 예제인데, 일단 앞쪽만 제작했어요. 원화상으로도 앞에밖에 없어가지고 뒤에는 제작 중이긴 했지만 역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서 강의 분량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런 버텍스 컬러 블렌딩을 이용한 이런 벽돌 디테일도 추가를 할 거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보시면은 요런데 집 같은데 보면은 요런 틈바구니에 전부 다 먼지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요런 먼지가 요런 지붕 교차 부분부터 해가지고 요런 틈바구니 부분, 요런 데도 틈바구니 부분이면은 가리지 않고 모조리 이렇게 먼지가 싹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항아리나 그 벽끼리 맞닿아 있는 모든 부분에서 먼지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쉐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절차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그런 틈새 먼지 효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당연히 일반적인 식생 흔들림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천 끝자락에서 알파 끝자락에서 생성되는 이런 노멀 효과,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같은 쉐이더예요. 같은 천 쉐이더, 단일 쉐이더만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다 다른 형태로 찢어져 있고 같은 형태를 가진 게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옆에도 이제 찢어진 흔적이나 그거에 따른 요런 노멀의 형태도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이제 전부 다 쉐이더 쪽에서 절차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노멀 제너레이트 효과들이고, 요런 것도 이제 같이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재밌는 효과도 하나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 확대해서 보면 이제 나무에 이제 개미가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 나뭇잎이 이제 개미가 올라가면서 이제 휘청휘청거리면서 나뭇잎도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개미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뭇잎의 개수도 전부 다 랜덤하게 나오는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호라이즌 제로던 쪽에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재밌어 보여서 저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부가적인 효과도 이제 강의 마무리 때 쉐이더 제작 단계에서 한 번쯤은 다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역시 그 루멘과 나나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그 루멘과 나나이트 최적화를 위한 부분도 끝에 가서 같이 다루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집 컴퓨터가 약간 나나이트나 루멘의 최소 사양에 걸리는 PC임에도 불구하고 60프레임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서 돌아가도록 최적화는 다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 패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적당한 클러스터 개수도 지나치게 많으면 그런 판별 과정, 그러니까 비지빌리티 버퍼라는 것에서 이제 판별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부하가 좀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비지빌리티 버퍼의 부하가 덜 걸리도록 이제 적당한 사이즈의 클러스터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건물의 벽이나 그런 디테일들의 그런 면 분할을 적당한 느낌으로 해서 이제 적정 수위의 컬링이 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좀 나나이트나 루멘에서도 그런 성능 누락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마지막에 같이 잘 다뤄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셋을 제작을
한번 같이 잘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진짜로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첫 강의 때 트림시트 제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